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물론 2차 전지에 쏠려 있지만 이제 반도체로도 서서히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 계획을 발표한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는데요. 외국인도 돌아오고 주가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노군창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감산한다 하니까 마이크론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한 8% 넘게 올랐죠. 예. 저희 또 미국 시장 실동안에 또 하이닉스가 한 8%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기 맞추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 뭐 계속 이렇게 고수해 왔는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뭐 일단 뭐 사실 구체적인 어느 레벨까지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렇죠. 의미 있는 수준이 이제 어떤지를 잘 우리가 좀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만드는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스턴 디지털이라는 공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30% 감산을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론도 최근에 이제 25%까지 얘기했고 공교롭게도 우리 기업들만 구체적인 레벨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20에서 30% 내에는 해야지 산업 전반적인 재고 감소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올해 수요는 되게 안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우리 IT의 3대 수요라는 게 서버, 스마트폰, 노트북인데요. 예. 뭐 전부 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뭐 이런 기기당 수요도 중요하지만 기기에 들어가는 또 탑재량이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거를 보통 메모리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근데 유닛 수요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컨텐츠 그로스가 있어도 아마 미드 싱글 정도 디맨드 빅 그로스 나올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감사는 뭐 우리 특히 메모리 업계 전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해야지 4분기 정도 되면 수요 공급이 좀 균형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의미 있는 감산이라는 규모가 20에서 30%는 돼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그냥 협상용으로밖에 안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당연히 하락을 하겠지만 7분기 연속 하락하는데 이제 평상시보다는 이제 하락폭 자체가 좀 레벨이 다르거든요. 20에서 30%씩 막 하락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충분히 가격이 하락하고 했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당장 이제 재고를 축적할 만한 유인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스페셜 딜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할인해서 물량을 좀 많이 넘기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1등 기업이 감산을 얘기함으로써 그런 협상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수요처 입장만 지금까지 대변했다면 이제 공급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앞으로 주목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감산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기도 좀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감산을 또 키옥시아가 상당히 의미 있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YMT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들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어떻게 될지 정말 그 회사의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램보다는 좀 빨리 오를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예상은 디램 고정 가격은 한 4분기 정도에 저희는 상승할 거로 봤는데 근데 지금 뭐 어쨌든 2분기까지 빠지면 거의 고점 대비 67% 정도 하락할 것 같거든요. 디램 가격이.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감산 때문에 아마 보통 이제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빠르면 9월 달에도 뭐 디램 고정 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죠. 그 K-칩스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300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세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좀 끌어오는 요인이 됐는데 이 수혜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300조 투자를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할 거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내년부터도 좀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올해도 또 생각보다 건물이든 인프라든 이런 투자를 하면 어쨌든 소득 공제가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한 15%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수혜가 있을 건데 다만 평택에 아직까지 지을 공장이 3개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어쨌든 계속
교환사채도 발행하고 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재무적 상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좀 체력 회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업황 개선과 함께 두 번째 삼성은 일단은 평택에 있는 또 세 개의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용인 여기는 그 다음이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의 허브는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허브는 뭐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뭐 중국에 공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이제 한국이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미국에 짓는 공장, 뭐 일본에 짓는 공장을 제외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규모를 대만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전략적으로라도 반도체 공장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방위 수단이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반도체 공장에 뭐 메모리 반도체야 일단 생산 캐파 지어놓고 운 좋으면 호황이 왔을 때는 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비싸게 파는 거고 불황이 오면 지금처럼 힘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랑 계약을 통한 그런 계약 어떻게 보면 하는 주문 생산 계약이기 때문에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만 많이 지어놓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보면은 저는 붉은 여왕 효과가 떠오릅니다. 그냥 예. 뒤처지지 않으려면 뛰어야 되는데 예. 다 똑같이 뛰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안 뛰면은 뒤로 확 쳐져 버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기본적인 인프라와 그다음에 뭐 건물, 클린룸 이 정도 투자는 해놓고요. 근데 고객이 이제 확보되는 추이를 보면서 아마 실제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뭐 전공정 장비든 이런 투자를 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게 지금 TSMC도 같이 짓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또 TSMC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가 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너무 그 한꺼번에 그 생산 캐파를 파운드리도 너무 많이 확충해 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균형 감각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은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러면서 또 다른 반대급부로 예. 그 지원금을 받으면 대신에 중국 투자에는 제동을 걸겠다 뭐 예.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미중 간의 갈등이 결국 이제 우리 기업한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아마 중국 팹에 대한 뭐 고도화와 또 추가적인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진행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미국에서 또 기본적으로는 생산 기술 개선을 통한 어떻게 보면 출하량 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고요. 웨이퍼 캐파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 최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큰 우려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중국 우리 한국 기업 공장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재경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를 좀 걱정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당연히 재경신이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규제하고 하더라도 이제 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메모리 예. 공장들 그것을 그냥 공장 내버려 두고 철수해야 되는 이런 사태는 없을 거란 말씀이죠. 그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거는 커머더티 제품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국가 보안하고 뭐 전략 관련되는 물자 건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이 만약에 공급을 안 하면 왜냐하면 중국이 키우려던 회사들이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기업의 영속성의 위험이 상당히 이제 커질 것 같고 그러면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구매해야 되고 PC 사야 되고 서버 사야 되는데 우리 기업까지 그걸 안 해줘 버리면 중국의 이미 IT 기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또 CPU, GPU를 또 기본적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기업한테까지 중국 공장에 대한 이제 더 많은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제약이 있겠지만 기존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가지고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이 규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규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중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그 다툼이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디램 회사가 딱 의미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거든요. 마이크론이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
중국 그 세트 회사 입장에서는 구할 때는 우리 기업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그래서 더 반사이익이 저는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이제 전체 매출액을 보면 중국, 그다음에 대만, 홍콩, 대만에서 주로 만드는 게 중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대만 기업들이 이제 뭐 대부분 노트북 ODM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전체 매출액의 한 30%가 중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렇게 제어를 한다면 마이크론 D램이 들어간 서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국내 기업들의 뭐 서버 D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저는 오히려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피해는 마이크론한테 가는 거고, 예. 우리는 오히려 그것만큼 역으로- 어차피 대안이 한국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예. 자, 그다음에 앞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체력 회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사주를 토대로 교환사채 발행한 거는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에서는 뭐 예. 좋은데 예.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요? 아유, 뭐 어쨌든 지금 뭐 삼성이 감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빨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TSMC도 처음으로 가이던스가 TSMC가 이제 로엔드하고 하이엔드를 주는데 로엔드를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예.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해 내내 하이닉스는 어쨌든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제가 추정하기로는 1분기는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가 너무 나빠서 아마 캐시 코스트라고 해서 에비타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에비타 마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아. 그 말은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네거티브가 이번 분기는 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음 분기에 또 바로 급반전 될 거라고 저희도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다양한 해법으로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유상증자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뭐 어쨌든 좀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달 말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하이닉스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까? 저희는 이제 어차피 뭐 리포팅은 했으니까요, 한 3.9조 영업 적자 예상하고 영업 있고요. 적자. 그 정도면 이제 에비타 마진도 이제 못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근데 어차피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지금은 단기 실적은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언제 이제 모멘텀이 나오느냐, 모멘텀은 이제 크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두 번째가 이제 낸드 고정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마지막으로 이제 D램 고정 가격이 반등할 건데, 요 세 가지 모멘텀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로 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것이 뭐,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당초 예상했던 뭐 연말쯤에서 이제 한 3분기 쪽으로 앞당겨 들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충족됐을 때 이것이 앞당길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이제 DDR5 수요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물론 뭐 그들의 재고가 주는 게 제일 먼저 선행 과제이지만, 어쨌든 뭐 가을부터는 또 신규 CPU, 지금도 이미 인텔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신규 CPU가 들어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일단 낸드 프라이스에 좀 영향을 주겠지만 아이폰 예. 15이 상당히 이제 스케줄에 맞게 뭐 적시에 공급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4개 기업 말고는 수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수요 없는 상태가 3분기에도 나머지 쪽에서 수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4개 기업만이 3분기에도 아마 수요를 만들고, 그들이 얼마만큼 이제 좀 의미 있게 어쨌든 발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살펴보는 김에 이번에 반도체 그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쪽도 좀 볼까요? 센터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전기가 V자 반등이 예상된다. 예, 그건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적 개선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니, 그쪽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MLCC 쪽이,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감산을 이제 시작 삼성이 하지 않습니까? MLCC는 사실 무라타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감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일본의 교세라든 뭐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한 40% 정도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좀 업황이 회복된다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최근 뭐 어쨌든 탐방 리포트에서 좀 매수 의견으로 레코멘데이션을 드렸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은 실적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삼성 하이닉스도 사실 감산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곧 오를 거야 해서 주가가 가는 기대감인 거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그래도 주가에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오르면 결국 메모리 가격이 오를 거고 뭐 그 시점부터는 이제 투자 센티멘트는 바뀌니까 다만 실적만 놓고 보면 감산을 하면 소재 수요는 줄겠죠. 줄죠. 그리고 설비 투자는 뭐 삼성도 주로 보면 미래를 위한 그런 뭐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투자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아마 올해 매출액은 좀 많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같아요. 장비 쪽도. 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DDR5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서는 특히 보시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그런 식의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좀 일부 약점이 TSMC 대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협업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오히려 업황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성적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소부장주도 주가가 엇갈리는 것 같고 성공정, 후공정 또 달라지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 변수가 맞습니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은 작년 4분기 그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폭스콘 정저 공장이 생산 예. 차질, 그다음에 아이폰 15 수요가 안 살아났다. 이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는 좀 얘기가 달라질까요? 예, 왜냐하면 아이폰 14 프로를 어쨌든 뭐 이노텍이 이제 그쪽이 잘 팔려야지 이노텍 그 카메라 모듈 강학 쪽에 이제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작년에 뭐 지적하신 대로 중국 그 팍스콘 정저 공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폰 그 매출액이 4분기가 2021년 4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지난 4분기가 2021년 4분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2022년 매출액은 0.8%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은 여전히 하이엔드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이 이노텍하고 소니가 이제 아이폰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인데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랑 LG 이노텍의 강학 모듈은 작년에도 매출액이 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중국 정저우 공장, 뭐 중국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 아이폰은 상당히 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학줌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부터는 이제 3나노 AP가 들어가서 기존 제품보다는 어쨌든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되는 수치상으로 실적은 안 좋지만은 주가는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차피 2023년은 뭐 실적은 안 좋지만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멘텀 중에서 이제 하나 노출된 거죠. 삼성의 감산. 물론 그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두 번째 이제 현물 가격 상승, 그다음에 낸드 고정 가격 상승, 디램 고정 가격 상승 이런 게 다 계속 올해 내에 아마 저는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뭐 당연히 저는 뭐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오히려 반도체 투자하기는 좋은 시점 같고요. 내년 되면 또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이 이성으로 투자하면 실패하는 게 실적이 좋아지고 디램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가죠. 그래서 올해가 오히려 저는 투자하기 좋은 그 시기가 아닐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우리 시장에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